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제가 평소하고 다른 매매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매매법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 1번이라고 돼 있던 거 있죠. 요거를 갖다가 제가 오늘 어제 말씀드린 바꿨어요. 스캘핑 검색식을 만들어서 제가 오늘 시험을 해본다고 하다가 저도 좀 오늘은 많이 물렸네요. 이런 경우도 간간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매수하던 방법대로 매수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매수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오늘 보여주는 하루가 됐네요. 어떻게 보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매수한 것들을 보면 칠판 보시면 신규 매수한 종목 모스코텍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죠. 지금 모스코텍 제 평균 단가가 27,650원인데 종가가 26,450원에 마감하면서 뭐야? 27,650원인데 종가가 26,450원에 마감하면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4.65%가 됐고요. 그리고 일단 다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겠네요. 그리고 오스코텍, 프로스테믹스, 네이처셀, 동성제약, SK 하이닉스 신규 매수했고요. 분할 매도한 종목은 제이콘텐트리, 엠젠 플러스 분할 매도했고,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유상증자까지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았던 물량에 대해서 요거는 20% 이상 수익 나는 거를 갖다가 매도를 했던 부분이 되는 거고요. 아직 기존의 물량은 마이너스인 상태고요. 그리고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 분할 매도했고, 전량 매도한 종목은 SK텔레콤인데 이것도 좀 성급하게 제가 매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있다 매도해도 되는 건데 약간 오늘은 성급하게 매도를 했네요. 일단은 시황 자체가 오늘은 빠진다는 것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급하게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실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는 동원수산, 그리고 배럴, TA홀딩스, SKC, 코롱PI, LG디스플레이. 뭐 추가 매수한 종목들은 특별히 제가 뭐 잘못 매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신규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저도 나름대로 반성을 하는 하루가 되는 것 같네요. 일단은 좀 전 설명드렸지만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65%로 마감을 했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수하는 자리는 아닌데 기법 시험한다고 여기 1번에 검색식에 나왔던 걸로다가 매수하는 바람에 이거는 현재 추가 매수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99% 이제 10% 마이너스인 상태로 종가가 마감을 했고, 시간외로도 지금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일단 마이너스 20%가 돼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0%라 요거는 일단은 분할 손절을 목표로다가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할 거기 때문에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익으로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게 제 일단은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명백한 제 실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많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물렸는데 그래도 이게 편안한 매매를 오늘 하지를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편안하게 매매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리는 경우도 생기네요. 대부분은 제가 예상했던 범위에서 움직이는데 동성제 같은 경우는 예상한 범위를 상당히 많이 벗어났고 오늘 장이 빠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시간의 하한가까지 맞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분할 손절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나오는 거에 목표를 두고선 앞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오늘은 뭐 여기 매수 매도한 거 제가 특별히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어차피 다 물린 거라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설명해드릴 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매수한 것 중에는 SK 하이닉스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정상적으로 매수를 한 부분이고, 기술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종가가 아마도 또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런 생각으로다가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건드리지 않았고요.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건드리지는 않은 거고요. 일단은 하이닉스는 뭐 정상적 매수한 거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스캘핑 시험한다고 했다가 불리는 바람에 제가 이게 손절이 안 나가니까
저한테는 이게 스캘핑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역시라도.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인 매매를 했어요. 정상적인 매매한 거고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정상적인 매매했고 정상적으로다가 제가 잡으려고 했던 라인 이거는 제가 어제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거 가격이 양봉 나왔는데 아마 조정이 올 건데 조정이 오면 사실은 9,300원 이하에서 잡아라라고 어제 얘기를 드렸었나요? 한 그 정도쯤에서 잡으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9,300원 아래쪽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급해서 일단 첫 번째 매수를 여기서 보면 동성제약이라네. 프로스테믹스를 9,440원에 잡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추가 매수는 프로스테믹스가 있어. 프로스테믹스가 9,440원만 잡았나요? 제가 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다. 9,290원에 여기서 한 번 더 잡았죠. 원래 이 가격에 잡았어야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참 기다리는 걸 어떻게 보면 못한다는 걸 오늘 또 한 번 느낀 게 그리고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33,000원 아래 가격 정도 와야 될 거라 그랬는데 그 가격에 안 왔죠? 이런 거는 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어제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있었죠. 아난티 1,500원 선에서 매수해 놓으시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1,500원 밑으로 해서 1,500원에서 만원 사이에 매수하면 된다 그랬는데 1,500원에서 눌려주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만원 손절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1,500원 종가 마감했고 저점은 1,300원까지 찍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딱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일단 와 있는 상황이고 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요거는 홀딩으로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매수하신 분들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128,000원 얘기했었는데 129,000원까지만 왔었죠. 이거는 128,000원까지 안 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량주기 때문에 저도 8,000원에 걸었는데 오늘도 못 샀네요. 오늘도 안 사지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손대서 위에서 잡아서 결국에 또 내려오면 또 짜증나거든요. 오늘 동성제약 같이 위에서 잡았다가 내려오면 타격이 커요, 확실히. 평소에 하지 않던 매매법을 쓰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 동원수당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잘해서 이제 평단 오히려 맞춰놔서 잘 됐고요. 배럴 같은 종목도 오늘 올라갈 때 안 잡고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아래서 잡아서 추가 매수 제대로 해놨고요. 배럴 같은 경우가 지금 종가 마감 얼마 있죠? 15,700원에 마감했는데 제가 15,950원, 15,850원에서 15,900원에 평단 맞춰놨는데 15,700원 뭐 이 정도면 매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시황상 조금 더 내려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 TA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그냥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기름값 떨어질 때까지 매수한다고 제가 기름값이 어디까지 오르나 한번 보자 하고선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한번 그 기준봉을 한번 세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SKC 코롱 PI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한 가격대가 47,000 얼마였죠? 7,450원인데 종가 47,0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밀리는 거는 예상할 수 있고 또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요 가격대 18,950원 그러니까 19,000원 아래에서는 제가 그냥 이유 불문하고 매수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이유 불문하고 매수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기술 주면서 실적 주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장이 많이 빠져 있는데 장을 끌어올리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 올라주고 아니면 이제 순환매를 통해 갖고 대북주하고 바이오랑 돌아가면서 올라야 되는데 일단은 시총이 바이오가 크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물량이 몰려야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일단은 떨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해놓으면 항상 이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려오면 아래쪽에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수혜받을 수 있는 전기전자들이 지금 실적이 다 나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고 이 정도로 저평가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세계 경기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시즌을 이제 10월 달에 맞아서는 충분히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예측을 하면서 10월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계열, LG전자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매수하는 거를 보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이제 기름값도 좀 떨어진다 싶으면 항공주하고 화학, 뭐 정유, 정제 이런 데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저점에서 꾸준히 아마 그런 종목들 잡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은 사상 최대라고 항상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오늘처럼 막 빠지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수익인데도 내 단가 아래로 내려오면 또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가를 안 주고 또 올라가 버리네요.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제가 일단은 보는 것들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런 것도 이제 뭐 LG 계열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낮다라고 평가가 들고, 거기에 또 추가를 한다면 화학주들, 뭐 화학주들 뭐가 있죠? 케미칼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주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매수하는 데서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종목들이고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다음 달 실적 시즌에는 충분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게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어제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고 기관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 10월 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 매수한 이런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같이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경우에는 조금 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뭐 동성제약을 제외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더 순환매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돼요. 요거는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매수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거는 별로 찬성을 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는 요거는 어떻게든 살아 나와야 되는 게 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못 살려 나올 것 같으면 방법은 하나예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냥 물려인 상태로 가져가서 저점 라인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보면 대충 계산해봐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놓고선 가져가더라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매수를 많이 한 편이라서 제가 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저 말고도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물린 거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그래도 지식하고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거고 어디쯤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제가 그래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라고 항상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시고 싶은 분은 제가 이제 영상 올려놓는 거에 댓글로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일단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설명 안 한 건 없죠. 일단은 제가 오늘은 뭐 자세하게 이 평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일단 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제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어떻게 매수를 했나. 아마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무리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기법을 하나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 1번 스케일핑 기법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제가 또 요거 말고 다른 기법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걸로 한번 대체를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1번에는 테스트라고 해놨죠. 테스트라고 해놓은 이유가
사실상 저도 이걸로다가 항상 테스트를 할 때마다 조금씩은 손실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동안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수익만 내고 있었는데 벌어들인 수익 중에 일부를 오늘 반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